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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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성산동에다가 원룸 2개를 매입을 했어요. 네, 6평짜리고요. 네.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주택을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임대사업주택이요. 아, 네, 사업자. 알겠습니다. 성산동에 있는 명성카운티 주택 문의 주셨는데요.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산동 어디쯤에 있는 거죠? 성산동 200-305호예요. 아, 200-305호요. 네. 잠시만요. 마포도서관 맞은편이에요. 네, 성산동 200. 다시 305. 아, 네. 이쪽이시고 네. 마포구청역 그 위쪽으로 성산 예. 3교 있는 쪽이시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쪽에 신축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죠? 그게 2003년도에 진 거래요. 2013년도에 진 거고 이제 한번 먼저 사람이 매입한 걸 요번에 제가 산 거죠.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올 10월 달에요. 아, 2020년 10월이요. 네네네. 두 채를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네, 그 301호, 302호가 이제 집주인이 같은 집이더라고요. 아, 네. 네. 오피스텔이고요. 평수는 6평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네, 다세대예요, 다세대. 아, 다세대 주택. 네네, 원룸이요. 예. 다세대 원룸이군요. 네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얘를 주택임대 사업자로 끌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상황 봐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어떤 거죠? 네, 그게 궁금해요. 아, 지금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고요, 선생님. 네. 지금 현재 제가 아파트가 또 2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임대 그게 이제 그걸 때문에 다세대가 되고 뭐 종합부동산세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파트 두 채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네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예예. 뭐 어찌됐든 다주택자신 거예요. 등록을 하시던지 안 하시던지. 예. 4주택자신 거예요. 4주택자. 4주택자. 네, 1, 2, 3, 4주택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 다세대 원룸이 예. 그 월세가 필요해서 매수를 하셨던 거예요. 예, 크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세를 내서 월세 받으려고요. 예.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취득세도 비싸게 내셨겠고. 취득세는 2개 다 합해서 한 320만 원 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낮아서 예, 1억 공시지가가 7,500만 원이에요. 공시지가가. 네. 네네네. 일단 그러면 수익 뭐 매매가가 그러면 1억 조금 넘었던 거예요? 1억으로 했어요. 1억. 1억에 그러면 지금 조건은 어떻게 월세는 어떻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보증금하고 월세는?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아직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제가 이제 월세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 네, 세입자가 동의를 해줬나요? 나간다고? 아직 동의는 안 했고 이제 만기가 22년이기 때문에 아직 좀 그때까지 두고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일반적으로요. 예. 이 지역 지금 선택한 이 지역 있죠? 예예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마포라는 마포구가 예예. 좌우로 길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공덕동이 한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홍대 합정 그 사이가 좀 중심이 되고, 저쪽 상암 쪽에도 중심이 되고, 이렇게 좀 길게 퍼져 있어요. 예예예. 그 중에 이 공덕이라든가 상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예. 이 홍대 합정 성산까지 이런 쪽들은 이제 그 홍대 상권이 확장이 되고 또 서교동 뭐 합정역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상업 시설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월세를 선호하는 예.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임대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줄 거거든요. 아, 예. 이 주택을 매수하실 때 보셨겠지만 여기 마포구청역에 내려서 네.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명성 주택으로 다가오는 길에 보시면 예. 여기 오피스텔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건 이런 원룸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좀 봤습니다. 봤어요. 예. 새 건물 높은 것들이 다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공급이 돼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다고 보니까 네. 이게 월세를 내가 그러니까 임대 수요는 풍부한데 네네. 월세를 공격적으로 받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예. 대체 상품들이 굉장히 이 지역에 좀 많이 깔려 있거든요. 포진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원룸보다는 네. 그 오피스텔 뭐 엘리베이터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앞에 보안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 또 오피스텔들을 많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이쪽 지역에 이제 매매 어떻게 보면 주거를 전세라든가 월세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층들을 좀 이렇게 부동산에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그건 차치하고 일단 임대 수요 자체는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쪽에 월세를 받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뭐 잘하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 부동산 정책 지금 현 상황이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네. 이쪽에는 사실 그 전세로 지금 그래도 내년 말까지 그 계약 만기까지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세입자가 추가로 요구를 하면 더 2년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월세로 돌리지 못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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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3년 정도를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 지역의 다세대 원룸 같은 경우들은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데 네. 차익이 오르기는 힘들어요. 아,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쪽에다가 투자할 때는 반드시 월세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아, 예, 예. 그 월에 따박따박 나오는 수익으로 그냥 차익을 상쇄시켜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수입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나중에 내가 다시 매도를 할 때는 그냥 특별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만족하는 그런 유의 즉 베이비붐 세대들 이제 나와서 요즘 정년인도 빨라지고 또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 보니까 일자리는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생활비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 주택 아파트를 차익을 확실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아파트를 2채나 갖고 계시단 말이죠. 예, 예.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건 말 그대로 주택수에 당연히 주택 임대 사업자니까 당연히 주택수에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냥 바로 한 방에 다주택자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그렇죠. 이 주택들을 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아파트는 꼼짝 마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게. 임대주택 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지금 가장 고민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차익도 많이 얻으셨을 거고요. 예, 예, 예. 근데 얘를 어떻게 꼼짝 마해요, 지금. 지금 팔면 완전히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 6월부터는 거기에 지금 중과된 거에 또 10%가 또 더 중과가 되는 더블 중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내가 월세가 필요해서 월세로 그냥 꼭 필요해서 이거 하신 게 아니라 지금 3년은 전세로 묶여 있어야 된다고 하니 이건 차익 실현하기도 힘들 것 같고 예, 예. 세금은 세금대로 내 발목을 잡을 것 같고 예. 사실은 옳은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매수하시기 전에 저를 만나셨으면 전화를 주셨으면 예. 당연히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을 거거든요. 이 지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자체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사실 이런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마포 쪽이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품목들은 수익형 상품에 더 가깝기 때문에 차익 실현보다는 월세 수익 실현이거든요. 근데 접근은 차익으로 지금 접근이 된 거고 거기에 확실한 내
차익을 가져갔던 아파트가 두 채나 있는데 하셨던 거는 이거는 자승자박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발목 잡으신 것 같고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저도 좀 되게 기분 좀 안 좋거든요, 마음이. 근데 근데- 이사님 네, 저는 이걸 제가 공시지가를 다 따져보니까요. 네, 네. 네 개를 공시지가를 다 따져보니까 이게 6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게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네 개라고 해도 세 개가 지금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단독 명의로 내가 돼 있고, 네. 그럼 이게 공시지가가 6억이 넘어야지나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세예요, 인세. 시청자님한테 배당된 금액을 공시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6억 이상일 때 종부세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님 지금 현재 이렇게 따지면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아직까지는 6억이 네. 나눠도 6억이 안 되니까는 그냥 다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이사님 생각은? 아니에요. 차익이 네. 지금 한 3년 동안 부동산이 또 이제 한 번 또 출렁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네. 되면은 또 한 번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기회는 또 한 번 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의 상승이 지금 무서워요. 그렇다가 보면 지금은 이제 매매가가 쭉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은 2년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아무래도 매매가를 따라가기에는 시간적인 텀이 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갭들을 이제 전세가들이 또 채워주게 돼요. 아, 그러면 매매가하고 이 전세가하고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만만하게 볼 가격에 이 폭이 생긴다, 갭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투자 마인드로 접근이 또 가능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우리는 좋은 상품을 또 갖고 있는 게 낫고 뭐 중과세 무서워서 뭐 못하겠다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그렇게 또 연배가 있는 노년층 분도 아니시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제 판단에는요. 어차피 제 아무리 중과가 되던 예. 차익이 없으면 네. 뭐 양도세는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3년을 전세로 묶여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래요.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 한번 부동산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차라리 그 중과세가 그냥 물론 투자 금액이 너무 적었을 거니까 매가도 맞아요. 얼마 안 되는데 전세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몇천 갖고 두 개 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취등록세까지 맞아요. 다 포함한다고 해도. 네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렇게 투자하실 상황은 아니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지금 올바른 투자 방식은 아니었어요. 시청자님이 처한 상황에서. 이거는 제 판단에는 그냥 차익이 없으면 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네, 뭐 그 중에 하나는 월세 나온다고 하면 그래 종부세 대상은 아니니 그래 가져가서 내 용돈이라든가 생활비 좀 보태면 되자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이거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그냥 세금만 그냥 더 나오게 되는 거죠. 2주택자하고 4주택자하고는 세금 자체가 또 다릅니다. 보유세도.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점점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괜히 이거 가져가셨다가 폭탄될 수가 있거든요. 프로테이지가 달라요. 퍼센트율이. 그럼 이사님 생각에는 이제 이게 지금 그게 두 개 중에 월세만 나오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렇게 월세가 보면 되는 나오더라도 하나 정도만 갖고 있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일단 이렇게 궁금한 정리하도록 걸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